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길을 따라 사상이 흐르고 사막을 건너 믿음이 전해졌던 길 위에서 인사를 올립니다. 거기서는 한국 교포들을 고려인이라 부른다. 이 한마디 속에는 국경을 넘은 기억과 이름을 건너온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순결을 따라 인도에서 시작된 깨달음이 실크로드를 지나 중앙아시아의 땅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불교는 언제나 한 나라의 울타리에 머무르지 않았고 사람이 있는 곳마다 옷을 갈아입고 언어를 바꾸며 진리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그 길 위에서 민족은 섞이고 이름은 달라졌지만 고통을 비추는 지혜와 자비의 뜻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땅에서 불교가 남긴 흔적을 통해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되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르칸트로 향하던 오래된 대산길, 낙타의 발자국이 바람에 지워지고 다시 새겨지던 어느 저녁의 일입니다. 한 젊은 승려가 인도에서 출발해 실크로드를 따라 북쪽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품에 안고 있었지만 글자를 전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늘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 오아시스 마을에서 그는 낯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말도 다르고 얼굴도 달랐지만 그중 몇 사람은 자신들을 고려인이라 소개했습니다. 조상의 땅은 멀리 동쪽이었고 이곳에 온 이유도 스스로도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오래된 이야기 속에 묻혀 있다고 했습니다. 승려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렇게 먼 곳에 살며 가장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노인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마음은 남습니다. 땅은 떠났어도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만은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승려는 경전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래 위에 조용히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입니다. 머무는 곳이 어디든 이름이 무엇이든 고통을 줄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법은 살아 있습니다. 그날 밤 오아시스의 불빛 아래서 경전 한 줄 읽지 않았지만 가장 분명한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불교는 사원을 따라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라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누군가는 한국인이 아니라 고려인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자비의 마음만은 이름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탄의 땅, 길 위의 문명, 중앙아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배경, 사막과 초원이 맞닿은 땅, 사람들은 이곳을 오래전부터 스탄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의 뿌리는 단순했습니다. 머무는 곳, 살아가는 땅.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은 고정된 소유가 아니라 잠시 인연이 머물다 가는 자리였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난 불교는 산과 강을 건너며 스스로의 이름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이르러서는 사원의 종소리보다 낙타방울 소리에 더 익숙해졌고 경전의 언어보다 사람의 표정을 먼저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길 위의 문명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이 땅은 소련이라는 거대한 체제 안에 들어갔다가 1991년 다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독립은 국기의 문제였지만 정체성은 여전히 여러 층의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러시아어가 일상에 남아있고 120개가 넘는 민족이 한 땅에 어깨를 맞댄 모습은
이곳이 결코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될 수 없는 땅임을 말해줍니다.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살아온 민족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국가보다 먼저 길을 알았고 역사서보다 먼저 계절의 바람을 읽었습니다. 불교가 이곳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유목적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머물되 묶이지 않는 삶. 그것은 수행자의 태도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층의 땅 한가운데 우리는 뜻밖의 이름을 만납니다. 고려인. 한국 교포들을 이곳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국적은 바뀌고 언어는 달라졌지만 이름 속에는 여전히 고려라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업과 인연처럼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교는 지배하는 종교도 국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순결로 남았습니다. 땅은 스탄이라 불렸고 사람들은 각자의 이름으로 불렸지만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만은 시대와 제국을 넘어 조용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는 말합니다. 땅은 바뀌어도 이름은 달라져도 진리는 길 위에서 늘 살아있다고. 땅은 스탄이라 불렸으나 진리는 어느 땅에도 머물지 않았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은 국경보다 먼저 고통을 나누었다. 이름은 바뀌어도 업은 이어지고 인연은 다시 만난다. 불교는 사원에서 자랐으나 실크로드에서 숨쉬었다. 머무르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깊은 정착이다. 오아시스는 물을 남겼고 불교는 마음을 남겼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자비는 폐허 위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는 갈라졌어도 길은 끊기지 않았고 법은 흐름을 잃지 않았다. 떠난 사람은 뿌리를 잃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기억을 지녔다. 고려인이라 불린 이름 속에도 수천 번의 윤회가 담겨 있다. 불교가 이 땅에서 가르친 것은 소유가 아니라 통과였다. 유목의 발걸음은 수행자의 호흡과 닮아 있다. 말이 달라도 침묵 속의 고통은 같은 언어를 쓴다. 길 위에서 만난 진리는 설명보다 먼저 이해된다. 불교는 정착하지 않았기에 더 멀리 전해질 수 있었다. 실크로드의 심장, 불교가 머물던 자리.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 불교의 전성기. 모래바람이 잠시 잦아들면 길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실크로드라 불렀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비단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오가던 통로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그 길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어디로 가든 반드시 스쳐야 하는 자리. 그래서 이곳은 항상 소란스러웠고 동시에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깊이 스며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열림에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나르며 이야기를 전했고 순례자들은 고향보다 먼 깨달음을 품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승려들은 경전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함께 전했습니다. 사원을 짓기 전에 먼저 쉼터가 생겼고 설법보다 앞서 물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불교는 이곳에서 교리가 아니라 생활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국가는 사라졌고 그 나라의 이름조차 기록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막 속에는 여전히 부처의 미소가 깎여진 돌이 남아있고 폐허가 된 사원 자리에는 사람의 기도가 쌓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민족은 흩어졌어도 그들이 품었던 마음은 돌과 흙 속에 잠들지 않았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불교는 왜 꽃피었을까요?
그리고 왜 조용히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불교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도 길의 성격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머무는 데 집착하지 않고 사람이 떠나면 함께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권력이 아니라 인연을 택했고 제국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기보다는 다음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불교는 지나간 종교가 아니라 한때 삶의 중심이었던 순결로 남아 있습니다. 아침 시장의 분주함 속에, 사막을 건너던 발걸음의 리듬 속에,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던 그 순간 속에 불교는 잠시 머물렀고 깊이 살아 있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마음 속에서 실크로드는 물건을 옮겼고 불교는 마음을 건넸다. 불교는 머물지 않았기에 길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상인의 짐 속에는 비단이 있었고 승려의 발걸음 속에는 차비가 있었다. 국경은 사라져도 인연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가 되지 않는다. 사막 한가운데 남은 부처의 미소는 제국보다 오래 산다. 불교는 교리로 전해지기 전에 생활로 스며들었다. 사원은 무너졌어도 쉼터의 마음은 길 위에 남아있다. 실크로드의 중심이란 가장 많이 오간 곳이 아니라 가장 많이 나는 곳이다. 불교가 이 땅에서 꽃핀 이유는 힘이 아니라 열림이었다. 민족이 흩어질 때 진리는 흩어지지 않고 더 넓어졌다. 지나가는 종교였기에 한때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길 위의 수행은 좌복보다 발걸음이 먼저다. 폐허가 된 사원은 도를 잃었지만 침묵 속 가르침은 남겼다. 실크로드에서 불교는 설명보다 환대로 전해졌다. 불교는 사막을 건너며 말이 줄고 자비가 깊어졌다. 사라진 듯 남아있는 법의 흔적.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서 바라보는 불교의 의미. 사막 위에는 흔적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발자국은 지워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늘 말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서 불교는 다수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원도 많지 않고 신자의 수 또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불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믿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남겨진 마음의 깊이 때문입니다. 사막 곳곳에 흩어진 불교 유적들은 더 이상 예배의 장소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한때 사람들이 쉬었고 나누었고 스스로를 돌아보았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독 불교의 흔적이 짙은 이유는 불교가 권력의 중심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사라져도 함께 사라질 이유가 없었고 민족이 흩어져도 미움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유목적 정신성은 머무름을 경계합니다. 한 곳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하면 떠나고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삶. 이 태도는 불교가 말하는 무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불교는 정착 종교가 아니라 동행하는 사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불교는 이 땅에서 여기에 남아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나가되 가볍게 지나가라고 속삭였습니다. 소유하지 말고 짊어지지 말며 다음 사람을 위해 길을 남겨두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앙아시아 불교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머물고 있는가? 국가인가? 이름인가? 신념인가? 아니면 고통을 줄이려는 마음인가? 우즈베키스탄의 불교는 조용히 답합니다.
불교는 국가의 종교가 아니었고 사원을 지키는 종교도 아니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길의 종교였다고. 그래서 사라진 듯 보이지만 그 길을 걷는 한 불교의 법은 아직도 숨쉬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지워진 발자국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길이 된 것이다. 불교는 믿는 이가 적어질수록 더 조용히 깊어졌다. 사원이 없어도 마음이 쉬는 자리는 법이 머무는 곳이다. 국가가 지키지 않아도 진리는 스스로 이어진다. 남아있는 것은 형상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킨 시간이다. 유목의 삶은 무상을 살았고 불교는 그것을 깨달음이라 불렀다. 불교가 이 땅에서 오래 산 이유는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라진 제국 위의 자비는 여전히 길을 낸다. 머무르지 않는 가르침만이 오래 함께 갈 수 있다. 불교는 정착한 종교가 아니라 동행하는 진리였다. 보이지 않는 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스며든 것이다. 길을 남긴 종교는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 사막의 침묵은 설법보다 깊은 질문을 던진다. 중앙아시아의 불교는 말보다 태도로 남아있다. 불교는 국가를 택하지 않고 언제나 사람을 택했다. 사막의 저녁은 빠르게 식어갑니다. 낮 동안 길을 가득 메웠던 소음은 사라지고 바람만이 오래된 도시의 폐허 사이를 천천히 지나갑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불교 유적 앞에 서면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여기에도 불교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불교는 어떻게 살아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 불교는 국가의 깃발 아래에 서 있지 않았고 민족의 이름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길 위에서 목마른 이에게 물을 내주고 지친 이에게 그늘을 내주며 잠시 함께 걸어주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원은 무너지고 승려의 발걸음은 끊겼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돌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법, 소유하지 않는 지혜,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 길을 비워두는 자비. 그래서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서 불교는 사라진 종교처럼 보이지만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유목의 정신 속에, 길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름과 국경을 넘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이곳에서 말합니다. 진리는 지켜야 할 영토가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할 방향이라고. 국가의 종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길의 종교라고. 사막 위의 바람은 오늘도 발자국을 지웁니다. 그러나 그 바람 덕분에 길은 더 멀리 이어집니다. 불교의 순결도 그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곁을 지나 다음 사람의 마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듯 남아있는 법의 흔적. 사막은 기억을 남기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래 아래에는 지워지지 않는 발걸음이 있다. 사원은 무너지고 종소리는 멎었으나 그 자리에 앉았던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길 위에서 불교는 머물지 않는 법을 가르쳤고 유목의 별빛 아래서 무상은 삶의 호흡이 되었다. 국가도 이름도 잠시 머문 그림자였을 뿐 고통을 덜려는 손길만이 다음 사람에게 전해졌다. 사라졌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법은 오히려 가벼워져 바람처럼 사람을 건너 다시 길이 되었다. 불교는 여기에서 지켜달라 말하지 않았다. 함께 가자고, 조용히 걸어가자고만 했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에게 큰 힘이 됩니다.